성형외과도 생각보다 수련이 아주 쉬운 과는 아닙니다. 이과도 괜찮은데 이과도 괜찮은데 거기 들어가면 선배들한테 그거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입니다. 시청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네요. 원장님은 어떤 계기로 무수히 많은 전공 중에 성형외과를 선택하셨는지, 또 어떤 계기로 많은 수술 중에 성인 2차 구개월 수술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 재밌으려나 모르겠네요. 다시 또 라떼는 마리아로 돌아가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이 뭐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적지 않은 수의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정말 각양각색의 여러 시청자분들이 계시겠죠. 그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몇 프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아직 의대를 다니거나 전공과를 선택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본다면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다닐 때 기초의학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저학년 때 배우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더 의학의 세분화, 전문화된 과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과목 재밌다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수능 준비하는 거랑 비슷하죠. 배점이 크고 중요한 과목이 있고, 배점이 적어서 아무래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학점 크고, 학년 올라가는데 대세를 가르는 과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네 가지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이너 과목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때 무슨 과가 되게 좋아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거는 이 과는 좀 너무 복잡하고 나랑 좀 안 맞는다, 이런 게 조금 느껴지기도 하죠. 병원 시스템 나가면 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나눠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과를 선택할 때는요, 사람마다 진짜 5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환자를 보는 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나는 환자 보는 게 조금 내 적성에 안 맞다, 내 MBTI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의사는 환자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자랑 접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환자를 직접 안 보는 과 선생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상병리과 선생님들, 진단방사선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으로 일단 임상과, 환자를 직접 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사가 되는 성향과, 환자를 직접 안 봐도 되지만 치료나 진단에 참여하는 그런 과로 전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수술을 하는 과와 하지 않는 비수술과, 그 기준도 있을 거고요. 또 굉장히 큰 기준인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바이탈과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생사의 기로에 쓰는 경우가 많은 그런 과들을 저희들이 바이탈과라고 하고, 그럴 확률이 적은, 예를 들면 저희 과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피부과 선생님들 뭐 이런 쪽도 약간 그럴 수 있죠. 근데 성형외과에서도 암 환자를 볼 수도 있고, 피부과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기준으로 나눠지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응급실에서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과들과 아닌 과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도 굉장히 큰 그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짜잔한 걸로 얘기하면은, 사실 무슨 과 병원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그 당시에 병원에 있던 교수나 수련의들 멤버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슨 과 수련은 좀 빡세다, 무슨 과 수련은 그나마 널널하다, 껌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바이탈과가 아무래도 조금 더 수련이 힘들고 근무도 힘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대체로 바이탈과가 아닌 경우는 좀 덜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형외과도 생각보다 수련이 아주 쉬운 과는 아닙니다. 수련 과정이 그래서 나한테 맞느냐, 잠을 진짜 못 자고 정말 씻지도 못하고 그냥 환자에 매달려서 환자에 찌들어서 살아야만 되는 과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아직 강도가 세겠지만, 제가 볼 때는 라떼는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나마도 개선된 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수련 과정을 나는 도저히 참을 자신이 없다라든지, 나는 그 과정을 마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과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려고 했던 과가 성형외과도 있었지만, 진로를 정하기 전에는 이 과도 괜찮은데 이 과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거기 들어가면 시니어들한테, 선배들한테 좀 맞는다, 이런 과들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거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었지만 아예 배제를 시킨 선택 기준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이런 일을 했을 때 되게 뭐 보람을 느낀다라든지 뭐 이런 선택 기준도 있을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는 그런 것도 있죠. 누가 선배가 야 너는 우리 거 와야 돼 꼬셔서 꼬심을 당해서 교수가 먹을 거 사주면서 되게 잘해주면서 예뻐하면서 야 너는 우리 과 오면 정말 잘할 거야. 의학 드라마고는 그런 장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제가 쭉 생각해 보면은 저는 환자를 보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환자를 안 보는 의사는 제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고 제일 큰 게 나는 그래도 수술을 하는 과가 나한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고 안 힘들고 떠나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거나 약간 폭력적인 예를 들면 못 씻고 못 자고 이러는 거는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성형외과 하면서 저도 잠자는 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수련 과정은 뭐 저는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적성에도 맞았었고 뭐 전문의 시험 공부하는 것도 괜찮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를 하다 보면 환자를 보는데 고충이 있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아니면 고민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선배나 또는 친구들한테 좀 토로하기도 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따고 처음에 병원을 시작하거나 했을 때 조금 심적 갈등을 겪었던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진짜 의사가 맞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자괴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들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라면은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그거보다는 좀 미용적이고 화려하고 뭐 약간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성향이 대부분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즐기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게 환자들이 성형외과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성형외과 의사를 의사라고 원장님이라고 불러주시긴 하시지만 어쨌거나 미용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 아니고 급한 일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의사라기보다는 미용에 더 가까운 물론 미용 수술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환자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가 모든 성형외과 의사의 굉장히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환자를 낫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치료해준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객을 대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자괴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성형외과 의사도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필요해서 실리콘 빼세요 또는 감염이니까 좀 빨리 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 가세요 라고 Q&A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상담 때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럴 때 보면 의사가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빨리 급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또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반응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진짜 제가 말하는 게 먹히질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재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승구개월 환자분들도 미용수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환자분들이 사실은 의사를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저랑 상호 의견 교환을 하거나 또는 대화를 할 때 친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미용 수술 중에서도 조금 더 필요성이 훨씬 높고 치료에 또는 재건에 개념이 많이 들어간 수술을 제가 성향상 좋아한다라는 거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의 흉터라든지 변형, 추형, 구승구개월 환자의 이런 비대칭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제 성격에 맞는다라는 걸 전문의 따고 나서 가면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꼈고 저한테 정말 맞는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승구개월을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더 많은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제 전공과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고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거는 제가 구승구개월 수술, 흉터 수술, 재건에 대한 수술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게 된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된 일이고 제가 정말 잘한 결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도 많이 한 게 지금 나이가 먹고 경력이 쌓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